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잇단 화재로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8만 4천 톤급 LPG 선박 안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1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선박 안에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은 선박 앞쪽 갑판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서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화재로 4명이 숨졌고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았지만 또 화재가 나면서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등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김만식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A씨는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도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몽고식품 관계자는 A씨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맞다며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와 관리부장, 비서실장 등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김 전 회장과 아들인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은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전기차로 충전 계획만 잘 세운다면 서울을 갈 수 있다는 실험이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도 줄어든다고 해 보급화는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전기차가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창원에서 서울로, 다시 창원으로 760km 왕복에 성공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충전한 횟수는 6번, 150km 안팎의 짧은 주행거리, 충전시설 부족이 전기차의 큰 단점이지만 서울 왕복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휴게소에서 휴게소까지 주행을 했을 때 실제 모든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충전된 배터리의 한 30%에서 40% 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실제 1회 충전할 때는 한 10분 내외.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충전소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행거리를 감안해 어느 곳에서 충전할지 정하고 주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창원시청과 칠곡 휴게소 사이 122km 구간에는 휴게소에 충전시설이 없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특정 장소에서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충전시설이 여전히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데다 환경부는 지난해 3,000대였던 전기차 보급을 올해는 8,00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전기차 지원금은 1,500만 원에서 300만 원 줄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급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파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그 정책 도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판매된 전기차는 4,500대 정도, 2020년 보급 20만 대라는 정부의 계획은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밀양경찰서는 비닐하우스 움막에서 잠을 자고 있던 농장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2살 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7일 밤 9시쯤 밀양시 상남진읍의 한 비닐하우스 움막에서 잠을 자고 있던 농장주 54살 박모 씨를 술에 취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임금 문제로 최근 다툼이 있었다는 노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대 지적장애인이 실종 엿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 주변에서 26살 정모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정 씨가 탈진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장애인 재활시설에 출근했다 사라져 경찰이 수색해왔습니다. 창원시가 국제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오는 4월에 발주합니다. 창원시는 창원국제고 설립을 위해 오는 3월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4월 타당성 용역을 거쳐 경남교육청에 학교 설립 인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 규모는 용지만 2만 제곱미터에 한 학년에 5개 학급씩 전체 15학급으로 학생 125명을 수용해 201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 장평중학교와 마산 용마고등학교가 교과 교실제 우수학교 전국 상위 10곳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전국 교과교실제 평가에서 거제 장평중학교는 전교사가 참여하는 수업 아카데미와 거꾸로 수업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산 용마고는 학생의 수준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맞춤식 교육과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등 고등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